와, 진짜 많아. 아무리 출산 장려 정책에 이바지하는 일이라지만 13남매라고 하니 입이 쩍 벌어지네요. 국민 여동생으로 불리우는 남보라의 가족 사진은 오래전부터 공개가 되었었죠. 남보라는 13남매 중 위로 오빠 한 명이 있어서 서열로 따지면 넘버2지만 여자 중에선 맏딸이라 밑에 어린 동생 몇 명은 업어서 키웠다고 합니다. 그 고충 안 보고 안 들어봐도 비디오, 오디오인데요. 소탈하고 동생들을 잘 챙기는 걸로 유명한 남보라에게도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동생이 저 세상으로 떠난 후 힘든 시간을 보낸 남보라는 2018년 동생이 떠난 지 3년 만에 방송에서 처음 동생과의 이별을 언급한 바 있는데요. 남보라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세상을 떠난 동생을 떠올리며 오열한 사연과 최근 전해진 충격적인 근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3남매를 키우는 집으로 KBS 인간극장에 출연한 후 배우로 데뷔하게 된 남보라는 동생들을 위한 책임감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활동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하지만 자신의 선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3남매의 장녀로 살아가며 겪은 남다른 고충을 토로 부모님을 원망한 바 있는데요. 남보라는 1989년생으로 올해 나이 34세인데 2005년 당시 고1 때 11남매의 일상생활을 담은 MBC 예능 프로그램 일요일 밤에 신동엽이 진행하는 코너 천사들의 합창에 맏딸로 출연하며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죠. 본래 연예인을 희망하지 않았지만 양친의 설득과 계속된 소속사의 러브콜 끝에 연예인이 되기로 마음먹었다고 하네요. 그 후에도 드라마, 영화의 조연 및 독립영화의 주연으로 꾸준히 출연하며 연기 내공을 쌓았습니다. 연예계에서 큰 존재감이 있는 위치는 아니었으나 2011년 영화 써니를 통해 대중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며 해를 품은 달의 미나공주 역할로 호평을 받으면서 유명 연예인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죠. 영화 돈 크라이 마미와 드라마 상어 등으로 꾸준히 연기 활동을 했는데 귀여운 비주얼로 TV 광고에도 꾸준히 캐스팅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잡지, 패션 잡지의 특집 화보 기사로 많이 나온 편인데요.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출연한 남보라는 동생들은 나를 엄니로 부른다. 나도 그냥 한 사람의 자녀이고 싶은데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는 상황에서 동생들에게 당장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저였기 때문에 육아를 했었다라며 어린 나이에 동생을 키워내다시피 했던 유년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남보라는 12번째로 태어난 동생을 막내로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키우고 귀여워해 줬다라며 그런데 또 아이가 생겼고 12번째 아이가 마지막이라 생각했는데 그때는 정말 힘들더라고 말했죠. 장녀가 된 건 나의 선택도 아닌데 그런 삶이 힘들다는 생각을 했다라는 남보라는 6년 전 갑자기 남동생이 하늘나라로 떠났을 당시에도 장녀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울 수 없었다고 고백해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남보라는 저희 슬픔보다는 자식을 잃은 부모님 때문에 악착같이 버텼다. 저는 차마 집에서 울 수도 없었다라고 슬픔을 털어놓았죠. 이에 오은영 박사는 슬픈 마음은 슬퍼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마음에 묻고 안 슬픈 척하는 것이 동생들을 건사하고 힘을 내는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는 위로와 함께 남보라가 어린 시절 늘 듣고 싶었던 잘했어, 수고했어라는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13남매의 장녀로 그들을 이끌며 힘겹게 살아온 남보라는 2015년에 갑작스럽게 남동생을 떠나보낸 바가 있는데요. 세상을 떠난 동생의 이름은 남석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비밀언니에서 황보가 남보라에게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야? 라고 묻자 남보라는 침묵을 한참 유지하더니 한숨을 내쉬며 제 동생을 먼저 떠나보냈을 때라고 답했는데요. 남보라는 당시 친구를 만난다고 나간 동생이 이틀 동안 연락이 되지 않자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집 바로 앞에 경찰서가 있는데 가는 동안 4번 넘어졌다, 못 걷겠고 숨을 못 쉬겠더라고 당시를 떠올렸죠. 경찰서에 힘들게 도착한 남보라가 울면서 담당자를 만나야겠다고 했으나 누군가가 연예인이다라고 말해 평생 상처로 남을 말을 듣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남보라는 눈물이 쏙 들어갔다. 제가 여기서 이성을 잃으면 동생을 못 찾을 것 같았다고 회상했습니다. 다음 날 남보라는 동생을 찾았으나 동생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죠. 남보라는 정말 슬픈 게 크리스마스 때 찾았다. 크리스마스는 보통 행복하고 기쁜데 아직도 크리스마스가 별로다라고 가슴 아픈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후로 남보라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리려고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갔고 제발 살려주세요. 너무 힘들어요라고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남보라의 동생 남서구의 사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으며 당시 남보라의 소속사는 정확한 이유를 밝힐 수 없으니 억측은 자제해달라고 발표하기도 했죠. 한편 남보라는 8살 어린 여섯째 동생이 발달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고백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는 동생 휘호가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데 경계성이라서 장애 등급을 못 받았다. 경계성에 있는 친구들이 장애 등급 받는 게 진짜 어렵다고 하더라. 그래서 두세 달 동안 여기저기 병원 다니면서 진짜 장애가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검사를 했고 어제 그 검사 결과지가 나왔는데 장애가 있다는 판정을 받아서 장애 등급 신청하러 갈 거다라고 밝혔는데요. 이후 점심을 먹고 집을 나선 남보라는 동생 휘호군이 다니고 있는 정신과 병원을 찾았습니다. 동생의 컨디션을 살피던 남보라는 병원 다니고 나서 어떠냐고 물었고 동생은 오히려 좋다. 많이 좋아졌다. 잠도 잘 온다. 속 시원해졌다고 답했죠. 남보라는 휘호가 격주에 한 번씩 상담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휘호가 병원 다니면서 확실히 많이 좋아져서 병원 찾은 보람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남보라는 동생 휘호군을 집에 데려다 주기도 하는 등 동생을 아끼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줘 눈길을 끌었습니다. 앞서 남보라는 지난 1월 MBC 예능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사업가로 변신한 근황을 알려 화제를 모은 바 있는데요. 그는 어릴 때부터 사업이 꿈이었다며 올해부터 작은 사업을 해보고자 온라인으로 과일을 판매하고 화장품 브랜드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직원은 나 말고 한 명이 더 있다며 처음엔 혼자 하다가 바빠져서 직원을 채용했는데 7번째 동생을 채용했다. 동생이 야무지고 책임감이 좋다. 일을 시키면 완벽하게 처리한다. 가족이 엮여 있으니 도망가지 못한다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죠. 남보라는 부모님에게 의지하는 대신 배우로 데뷔해 대학교는 장학금을 받으며 다녔고 동생들 학원비는 다 대줬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재벌과의 열애설로 스폰서 의혹이 터지기도 했는데요. 물론 이는 루머일 뿐이었지만 네티즌들은 이례적으로 사실이라도 이해가 된다는 반응을 보였죠. 10명이 넘는 동생을 책임져야 하는 남보라의 집안 사정을 알았기 때문인데요. 동생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던 남보라는 슬럼프가 찾아와 2015년 이후 몇 년간 스크린에서 볼 수 없었는데 이 시기는 19살이던 남동생이 실종된 후 세상을 떠났을 때였습니다. 남보라는 당시 신을 향해 살려달라고 빌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방황을 겪었고 가장 그늘이 되어야 할 부모님에게조차 의지할 수 없었으며 장녀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부모님을 위해 악착같이 버텼다고 고백했는데요. 그런데 13남매 장녀로 유명한 남보라가 오랜만에 근황을 전했습니다. 남보라의 유튜브 채널 남보라의 인생극장에는 국내 최초 유튜브 재데뷔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는데요. 남보라는 다시 유튜브를 시작해보려고 한다. 원래 시작했다가 편집 영역은 내 영역이 아니라는 걸 느끼고 손 뗐다가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카메라도 샀고 정말 센스 있는 편집자님도 만났다며 유튜브 활동 재개를 알렸죠. 현재 사업가로도 활동 중인 남보라는 가장 먼저 쇼핑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해야 하는데 사실은 이사도 있었고 방송 촬영도 있었고 조금 바쁘다 보니까 일을 좀 소홀히 하게 되더라. 2023년 토끼해 토끼처럼 팔짝 뛰어서 텐션 좀 올려봐야겠다며 각오를 다졌죠. 이어 남보라는 올 한 해 동안 가계부를 써보려고 한다. 근데 밤사이에 은행 이자가 나갔다. 자고 있는 사이 나가서 언짢다며 통장 잔액을 보고 한숨을 쉬었는데요. 사업가로 변신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한 남보라는 13남매의 장녀로 사랑받아오다 뜻밖의 근황이 전해지며 그녀의 과거 가족사도 재조명되고 있죠. 남보라는 또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리 회사가 그동안 해온 활동들을 모두 인정받아 올해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되었어요. 함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전국 18개 기업이 선정되었는데 그 중에 들어갔다는 게 너무 놀랍고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천천히 그저 간 보람이 있네요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남보라는 지난해 기업 보라돌이의 대표가 돼 라이프스타일 클린 케어 브랜드인 무아스를 런칭했는데요. 무아스는 남보라가 연예인 인지도를 활용해 시작한 사업이 아닌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을 통해 소셜 미션을 장착한 브랜드라는 것이 알려지며 이목을 끌었죠. 무아스에서는 손소독제와 비누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 수익금 일부는 싱글맘 생활 지원 등에 기부하고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한부모 가정에 대한 인식 제고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는데요. 무아스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원이 있다.
엄마와 아빠,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도 있고 엄마와 자녀, 아빠와 자녀로 이루어진 한부모 가정도 있다라며 무아스는 생명을 지켜낸 용기 있는 그녀들의 이야기를 전달하여 그녀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제시하고자 한다라고 소개했습니다. 무아스 소독제를 처음 선보인 건 지난해 10월 해피빈 펀딩에서였죠. 목표 금액의 3배가 넘는 655만 7천 원을 달성했고 수익금은 미혼모 협회에 기부했습니다. 미혼모 자립 지원이라는 소셜 미션은 쪽방촌 봉사 경험이 계기가 되어 정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남보라는 7년 넘게 매달 진행해온 쪽방촌 봉사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가 걱정돼 어머니를 만났더니 미혼모여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자료 조사를 하면서 미혼모의 3분의 1 이상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걸 알게 됐고 이를 사업에 녹이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평소 부모님의 식당 일을 밝은 모습으로 도우면서 부모님의 식당 일을 돕는 게 부끄럽지 않다며 연예인임에도 지하철을 이용하는 등 소탈한 연예인으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남보라는 현재 연애 활동은 잠시 뒤로 하고 동생과 함께 하고 싶었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에게 기대기는커녕 늘 혼자서 많은 짐을 져왔던 남보라. 지나친 책임감에서 벗어나 본인의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행